오늘은 전 세계 국가들 중 초단기간에 급격히 상승 중에 있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는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에 이어 6위 한국 순서이며 한국 아래 순위로는 프랑스, 영국, 이집트, 브라질, 터키, 이탈리아, 독일, 이란 순서입니다. 여기서 5위인 일본과 6위인 대한민국의 GFP 지표 점수 차이는 0.0008 차이로 통상 하나의 순위 점수 차이가 0.01 정도 나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같은 점수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선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GFP 지표는 정부의 공식 문건이나 학계의 주요 저서 등에는 잘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국방백서만큼 공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 기간이 10년이 넘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나 기사에서 GFP 지표를 참조하는 수준입니다. 맹신하지는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의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추적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군사력이므로 육군이 강점이며 그 중에서도 포방부라고 할 정도로 포병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섬나라의 특성으로 인해 해군과 공군이 강점이기 때문에 두 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파이어 파워 외에는 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순위로 공표하는 기관은 현재 없으며 민간 평가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나름의 기준도 명확합니다. GFP는 병력, 육해공 병기, 국방비 등의 양적 측량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력과 인구, 국가 기반 시설 등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합니다. GFP의 군사력 순위는 당연하게도 국가의 경제력과 직접적으로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경제력 1위가 군사력 1위입니다. 군사력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 많아야 강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GDP 순위와 2020년 GFP 순위를 보면 예외적인 나라가 몇몇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력은 10위권 밖이지만 한때 미국과 양강체제를 이뤘던 군사대국인 소련의 군사무기들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력은 2위입니다. 이집트의 경제력 순위는 40위권이지만 연간 20억 달러 이상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아 군사력은 세계 9위입니다. 한국도 특이한 경우인데 휴전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비를 매년 증가시키고 있고 경제력은 10위권 수준이지만 군사력만큼은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GFP 순위를 보면 큰 맥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 유럽, 화약고가 되어가는 동아시아입니다. 유럽 강국들은 EU를 통해 전쟁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제 강국 강호들이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순위이며 지금도 계속 군사력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모두 불안정한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듯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두 번째 맥락은 무섭게 상승하는 한국입니다. 불과 3년 전인 2017년 한국은 11위였습니다. 2018년에는 단숨에 4계단을 뛰어올라 7위에 랭크되며 8위인 일본마저도 앞지르고 맙니다. 이에 일본이 깜짝 놀라게 되고 2019년에 바로 일본 6위, 한국 7위로 한 계단 앞지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현재 2020년에는 두 나라가 나란히 한 계단씩 올라 일본 5위, 한국 6위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최근 3년 사이에 군사력에서 프랑스, 영국, 터키, 독일, 이탈리아를 모두 앞질러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의 빅4 나라가 최근 11년 동안 1위부터 4위까지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결국 빅4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일본과 한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GFP 순위에는 비대칭무기인 핵무기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핵무기 보유국은 현재의 GFP 순위와 상관없이 단숨에 최상위권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인정하는 전 세계 핵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5개국이며 이 5개국은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이 5개국은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를 창설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체결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5개 나라 다음으로 NPT에 가입하지 않고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추가됩니다. 또 NPT에 1985년에 가입하였으나 2003년에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NPT 탈퇴는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핵시설 해체, 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 4차 허용 등의 압박과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1975년에 이미 NPT에 가입했습니다. 비례식 무기인 핵무기는 전쟁 억제력을 가지게 합니다. 전쟁 억제력이란 침략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그 국가에 인식시켜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힘입니다. 핵무기 보유만으로도 이겨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상대국으로부터 섣불리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전은 특정 두 국가 간의 1대1 전면전의 양상보다는 동맹국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한 국가만의 군사력으로만 순위를 매기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독일의 경제력과 이스라엘의 정치역학적 관계를 따져보면 현재의 순위는 낮더라도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국가의 이익이나 정책이 극단적으로 충돌되었을 경우에는 군사력의 우열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 시에도 충분한 국방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평화는 힘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뼈아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국제관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영원한 우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방력은 국가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와 주권을 보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현무미사일, K9 자주포, F-35 스텔스기, A사 레이더 자체 개발 등 지금과 같이 끊임없는 자주국방의 노력과 기술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쟁 억제력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싸움에 이길 만큼의 힘이 아닌 압도적인 힘을 키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글로벌 이슈를 콕 집어서 풀어보는 글로보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